예전에 공군 헌병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공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친구는 화생방, 헌병은 장기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생방하고 헌병은 장기가 잘 안 되니까 장기 복무를 할 거라면은 방공포나 정비 쪽으로 가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제가 나름대로 답글은 달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게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전에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뭐 과거에 오래전에 전역을 했지만 근데 뭐가 맞는 말이냐면 알 수 없다가 맞는 말이거든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헌병이 장기가 뭐 잘 안 된다. 혹은 방공포나 정비 쪽이 장기가 잘 된다. 이거는 그 어떤 비율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헌병 특기는 많은 인원이 선발이 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데 방공포나 정비 쪽은 이 어떻게 보면 공군 그 내부에서 좀 다른 성격의 부대인 거죠. 그래서 별개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헌병은 인원이 많이 선발이 되는 만큼 많이 전역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대가 많잖아요. 부대가 많고 또 이게 헌병이라는 그 어떤 이제 특수성을 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방공포나 정비는 그러니까 장비를 다루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장비를 잘 다루려면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특히 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1, 2년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어떤 장비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헌병을 뭐 비하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헌병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 2년이면 다 아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헌병이라는 그 특성상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짧은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병 특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업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다면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 방공포나 정비 특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공포도 마찬가지고 이거 방공포는 교전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부대로서 이게 적과의 이 교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를 능숙하게 다뤄야만이 이 실전에서 이게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방공포는 실사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뭔가 고장이 나는 게 똑같은 고장만 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고장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신속한 그 정비 태세, 장비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헌병특기라고 해서 장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방공포나 정비특기라고 해서 장기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율이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장기 복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특기가 장기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기를 선택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만 어떤 게 우선시 돼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특기, 내가 하고 싶은 특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가 되면 정말 좋겠죠. 내가 아니 뭐 평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5세까지 최대한 55세까지는 원사가 되든 준위가 되든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사관들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근데 55세까지는 내가 이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년은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30년 동안 원하지 않는 거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특기를 받아가지고 한다면은 힘들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특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혹은 내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격이 그런 거 유리한 자격이었기 때문에 그 특기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했을 가능성도 커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특기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 같긴 해요,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공군에 어떤 특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원하는 특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복무도 하고 진급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하는 거는 둘째치고 내게 주어진 특기를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병이 되든 방공포가 되든 정비특기가 되든 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뭔가 장기 복무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장기 복무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계속 어필을 하고 이게 뭐 각 샵의 뭐 반장님들이나 지휘관이나 중대장들이나 그런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진짜 대충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 그 성공이라는 결과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장기 복무를 바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제가 이걸 알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특기 교육을 받지 않고 자대에 직접 먼저 가가지고 1년 동안 자대 근무를 하고 나중에 특기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특기 교육을 받은 것보다 더 어려웠겠죠. 근데 뭐 이 삶 전체가 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제 삶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퇴근하고 뭐 6시, 5시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 또 사무실에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장비에 대해서 이 회로도 같은 거 분석하고 TM 테크니컬 매뉴얼 보고 연습하고 리마인드하고 전투 대기 상태인 장비를 만질 수는 없지만 내가 가서 이렇게 TM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거를 확인하고 장비가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건들지는 못해요. 왜냐 이게 지금 일일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가동 중에 있어요. 지금 그 대기 감시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내가 TM을 보고 내가 그 레이더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거 TM 보면서 이 스위치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것도 한번 열어보고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눈으로 다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비교해보고 연습하고 이렇게 내가 TM을 보지 않고도 처음엔 TM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 점검하는 거를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다 보면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순서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또 고장이 나면은 어떤 고장이 나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거를 교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 그런 것들을 볼 거 아닙니까? 얘는 이렇게 와가지고 밤에도 와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인식을 하겠고 얘 정말 키워가지고 계속 전문 인력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특기를 뭐 이기적으로 내가 뭐가 장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글쎄요 좀 물론 그렇지 않겠죠.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특기를 선택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특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또 배정받는 특기를 대하는 태도가 또 중요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업무가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고 나면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와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부사관이라는 이 계급은
이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해요. 이 지휘관에 의해서 부대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냐면 사실은 부사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무자예요. 부사관이 다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사관은 부대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모든 그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짓는 게 아니라 그냥 부사관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살림살이 다 뭐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내 샵에 있어야 되는 거 파악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 작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하고 진짜 뭐 삽질 이런 거 뭐 별로 안 하겠지만 요즘에는 내가 가서 막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저 되게 열심히 한다, 잘한다. 그런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이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또 인성이 또 중요한 그런 겁니다. 내가 장기 복무를 원한다. 특히 이제 부사관을 통해서 장기 복무를 원한다면 일단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병사들을 뭐 시키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그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거는 임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장비를 다루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헌병에서 뭐 위병 근무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순찰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업무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부대를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더 봉사할 수 있는지 내가 나를 더 헌신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꼭 시켜서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마땅히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보기에도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진 않겠지만 나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 전체 이 부사관들에 대한 인식을 신장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몸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내가 원하는 특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군대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또 군군도 다르고 해군도 다르고 육군도 다르잖아요. 그 내부에 안에 있는 그 특기가 다 다르고 또 사회에서 있지 않은 특기들도 있고 또 사회에 없는 특기도 있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또 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기를 가지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그 일이 있는 거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역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평생 직장이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군대 생활 같은 경우는 이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55세면은 전역이거든요. 그게 준사관하고 이제 부사관의 마지막에 원사까지도 55세가 정년이에요. 아무튼 어쨌든 전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까지 운이 좋게 뭐 살아 있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5세까지 이거를 하고 뭔가 다시 전역을 하고 사회 나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특히 정비 특기로 배웠던 그런 일들 장비를 다루는 일들이나 혹은 뭐 무기 체계를 다루는 일들이 이 밖에 나가서 계속 연장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 장교로 전역을 해가지고 했다면은 이 어떤 이제 그 장교는 이제 학사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인 그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리더십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더 많이 있지만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무자의 입장이고 더군다나 뭐 학사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학사나 석사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뭐 연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나중에 와서 겪는 거지만 그 연금이 뭐 가족들이나 자녀들한테 들어간다면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또 뭐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만 하다가 내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이 차원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은 그 유지보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좀 관리를 잘하고 잘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업하는 거는 내가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음식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음식을 뭐 맛이 괜찮으면은 손님이 모여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하려면은 가게도 있어야 되지, 뭔가 뭐 이렇게 물건을 사오는 그런 요령도 알아야 되지, 음식 만드는 그것도 알아야 되지,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게 뭐 카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게 우후죽순 너무 많은 카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고 임대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또 내가 이제 나이가 55세 돼가지고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뭔가 생산적인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를 하려면은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격증을 따놨다 쳐요. 근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 나이를 봐요, 지금. 그걸 보면 안 되는데 이 나이를 본단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쓰려고 해요. 왜냐면 그 업무 파악이 잘 되니까. 그거는 이게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알게 됐는데 군대 생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뭐 가령 이제 나이가 뭐 20대부터 올라가는 거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생활은 이 새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뭐 30대인데 40대, 50대가 나중에 나보다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그 업무 파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해가 빠른 또 운동신경이 좋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특기를 선택해서 장기 복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안 좋은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어떤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특기를 선택하든지 상관없고 장기가 되면 하면 되고 안 돼도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